2015년 7월 8일 수요일에 열리고 있는 새누리당 의원총회 화기애애한 마무리 박수 통과는 물 건너간 것 같습니다. 지금 속보가 들어오는 거 보면은 회의장 상황이 심상치 않은 것 같습니다. 예, 회의장 상황을 지금까지 좀 나오는 것을 보면 이미 친이 비박계에서 표결 처리를 안 하면 안 된다고 서두부터 나가고 있고요. 이제 아마 초재선 의원들 처음에는 이제 뭐 이 오픈 게임 하지 않습니까? 네. 뭐 이 빅매치에 보면 오픈 게임 때는 보면 조금 캐리어가 떨어지는 선수들이 나와서 복싱하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마지막에 이제 이 매치에는 네, 타이틀전은 맨 마지막에. 네. 지금 이제 중진들이 등장하고 있는 단계로 지금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친박과 친이 비박의 중진들이 이제 등장해서 자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단계. 전체적으로 봐서 오늘 예를 들어서 표결을 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이런 어떤 의견을 밀어붙이는 쪽에서 표결로 갔을 때는 결국은 그 표결 결과가 관철되든 관철되지 않든 그 상처는 당과 김무성 대표와 네. 청와대 대통령한테 남기 때문이에요. 근데 문제는 오늘 이 마무리한 부분을 인정하지 않는다 하면서 이제 뭐 사퇴 권고를 하기로 이렇게 결정했습니다 라고 하면 네. 이 있습니다부터 시작해서 표결합시다 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끝이 안 좋게 끝날 가능성은 매우 확실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이제 몇 가지 국회가 이렇게 시끄러운데 저희가 좀 짚어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김현웅 법무부 장관에 대한 청문회 언제 열리는지도 모르게 그냥 지나간 겁니다. 통과가 된 거죠, 말하자면. 저는 언론이요. 거의 오늘 아침에도 보도를 거의 안 했고 그 어제도 별로 중계나 이런 것들을 했을 건데 별로 이 내용이 없었습니다. 어제 김현웅 장관 하루 청문회가 있었고요. 오늘 여야가 합의해서 청문회 보고서를 채택한다고 합니다. 지죽은 듯 고요하게 통과했는데 야당 의원들까지 왜 저럴까? 네. 참 궁금합니다. 저도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 중에 하나 주목할 만한 발언이 있었습니다. 물론 질문에 대해서 김현웅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답변한 것이긴 합니다만 노건평 씨에 대한 공소시효 다시 한번 검토해볼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뇌물을 받았다고 한다면 처음 받기 시작한 때가 공소시효의 기점인지 아니면은 마지막에 받았던 날짜가 공소시효의 시작점인지 요거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이런 얘기죠. 예, 그렇죠. 그 뇌물을 한꺼번에 받았다면 하루 그날만 될 건데 뇌물이 쭉 진행되면서 받았다면 보통은 최종적으로 가장 마지막 받은 날을 뇌물을 받은 최종 시점으로 계산해서 공소시효를 계산한 거죠. 네. 그럼 뇌물죄 공소시효가 아마 7년일 거죠. 그렇다면 최종적으로 받은 7년이 지금까지도 유효하다면 제가 볼 때는 노건평 씨는 이 지금 공소시효가 끝난 게 아니죠. 그런 상황에서 노건평 씨는 자신에 대한 비사실들을 허위로 유포했다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했습니다. 1억 원 소송을 냈는데요. 네. 참 사람들이 그 본인한테 유리할지 저는 심히 우려되는데 노건평 씨가 그걸 낼 때는 노건평 씨 의도도 아니었다고 봅니다. 노건평 씨는 여기서 조용히 끝나는 게 제일 좋았을 거예요. 네. 근데 또 노건평 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걸 또 내라고 네. 상당히 노건평 씨를 앞에 내밀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김진태 의원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번에 검찰이 발표한 것이 오히려 노건평 씨를 좀 봐주기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했네요. 예, 그러니까 뭐 검찰 입장에서 봤을 때 뭐 불행을 당한 대통령 가족까지 끌어들여서 하기보다는 그 사실을 공개하면 그것이 뭐 처벌 이상의 효과가 있다 이렇게 판단해서 사실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듣고 가려고 했을 건데 자 이제 이 부분에서 저는 제가 만약에 검찰총장이라면 고도의 이런 전략을 쓰겠어요. 네. 사실만 슬쩍 이야기를 하고 그다음에 있었던 세부적인 상황 아주 디테일한 부분은 빼놓고 그다음 공소시효가 지났다 이러면 지금 야당이 뭡니까? 특검을 하자. 네. 즉 이 일만 가지고 상설 특검이 아니라 성완종 메모만 가지고 네. 별도의 특검을 하자는 거 아닙니까? 자, 별도의 특검을 하자고 하고 야당이 나오면 그래 우리는 그냥 진짜 정치적으로 또 뭐 노건평 씨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판을 키워가지고 침박은 안 하고 노건평 씨만 한다고 이럴까봐 안 했는데 각종 음모론이 나올까봐 안 했는데 네. 꼭 굳이 하기를 원하면 자료 다 죽게 하십시오 하고 던지는 네. 이런 폭탄이 될 수도 있는데 야당이 지금 하루 특검 하자고 하더만 그 뒤에 계속 주장을 안 해요. 뭐 여당 시끄럽다고 야당이 주장할 걸 안 합니까? 야당 계속 하세요. 별도 특검 하자고.
네. 계속 주장하고 새누리당은 오늘 내부에 집구석 불 끄고 나면 내일부터 별도 특검이라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일부 정치권 인사들은 박 대통령이 사정 드라이브를 강하게 거는 거 아니냐. 이완구 총리 임명도 그렇고 황교안 총리 임명도 그렇고 뭔가 대통령의 정치적 승부수가 던져질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하더군요. 이건 뭐 긍정과 부정적인 측면을 모두 포함하는 겁니다. 자, 저는 사정이 왜 나쁘다라고 이야기하느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요. 그러니까 사정이 나쁘다고 주장하는 분들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린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자, 보십시오. 역대 저는 박정희 대통령 때는 서정세신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사정이라고 안 그랬죠? 네. 근데 이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두 분 대통령이 돈 받았다고 지금 깜빵에 가고 추징금 내놓은 거 아닙니까? 자, 그 이후부터 시작해서 YS 대통령 그 천안 깜빵에 갔죠. 네. 조직 있을 때. DJ 대통령 그 홍삼 트리오 삼형제가 또 네. 하고 거기 옆에 또 있던 좌우 측근들 뭐 다 갔지 않습니까? 네. 그다음에 누굽니까? 노무현 대통령. 그 어디 또 보면 뭐 이강철, 안희정부터 시작해서 이광재 뭐 등등 중요한 사람 다 갔잖아요. 그다음에 그 뭐 저기 고시원에 총무하던 양반, 네. 그 양반도 갔고요. 청와대 비서관 하다가. 그다음에 이명박 대통령도 형님도 가고 박영준 뭐 차관도 갔지 않습니까? 자, 여태까지 보면 특징이 하나 있죠. 내 있을 때 갔다 와라가 자기 가족이나 측근들 그게 더 싸게 먹힌다. 그런 그렇죠. 얘기입니까? 아니 다음 정권에서 어차피 보내려고 들 건데 네. 그때보다 내 있을 때 한번 조사 싹 해서 전면적으로 뭐 내가 가진 약점들을 싹 한번 조사를 해서 틀어가지고 그래갖고 그 약점 중에 없을 건 없어 보이 뭐 이렇게 줄일 거는 줄인 다음에 대표적으로 형님이 한번 갔다 오거나 아들 한번 갔다 오거나 동생 한번 갔다 오서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됩니까?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서 다음 정권은 그거를 어떻게 싸게 먹어요? 그냥 딱 끝내잖아요. 네. 그렇게 해왔는데 그나마 자기가 자뻑으로 사정을 해서 뭐 물론 국민을 위한 건 아니겠지만 그래도 권력 실세들이 한 번씩은 빵에 갔지 않습니까? 만약에 이것도 안 한다 그러면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부패해서 썩어 돌아가겠습니까? 자, 세월호 가라앉는데 이번에 뭐 매력서에 대해서 대처하는 모습 뭐 그제 또 보면 뭐 국세청하고 뭡니까 감사원의 간부들이 성매매 네. 하다가 걸렸는데 기소유예 돼가지고 아직 뭐 해당 기간은 징계도 미루고 있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사정 기간조차도 사정 당해야 되는 게 대한민국 현실 아닙니까? 자, 박근혜 대통령 돈 안 먹었어요. 그 다음에 동생 둘이 있는데 이 사람들 돈 안 먹게 네. 철저하게 차단했어요. 자, 그렇다 하면 박 대통령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게 본인이 어쨌든 돈 안 먹었고 자기 측근들이 돈 안 먹었다면 이걸 건데 사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걸 가지고 나라를 갖다 깨끗하게 만들겠다는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국민들 다 원하잖아요. 공포 정치가 아니냐 뭐 이런 얘기 아닐까요? 돈 안 먹은 사람들이 공포를 느낄 이유가 뭐 있습니까? 네. 깨끗한 사람은 전혀 문제가 없죠. 그래서 사정 정치 무슨 부패 척결을 한다라는 게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은 뭔가 하면 돈 먹은 사람들하고 관계가 있거나 본인이 돈을 먹었거나 두 개 중에 하나니까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본인들은 그게 누군지도 안다는 얘기로군요. 국회의원들 사이에서는 소문도 돌고요. 그래서 아까 말한 뭐 검찰의 약점 잡힌 세력 얘기도 정치권에서 지금 나온 거고요. 뭐 숫자가 상당히 많을 거를 안다고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작년에 제가 여의도 앞에서 유병헌 골프채 뭐 뇌물 먹은 사람들 국회의원들 수십 명이 있다라는 제보를 들었는데 뭐 사법 처리를 좀 해라, 네. 조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박지원 의원이 그때 당시에 법무부 장관을 불러다가 그런 게 있냐 없냐를 네. 아니 법무부 장관이 국회 가가지고 그걸 있다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수사 중인 사안인데. 네, 그거 없다라는 걸 뻔히 알면서 그걸 묻고는 그거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떠드는 사람들 법적 조치를 취해라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국회까지 불러가지고 돈 먹은 사람 수사하는 거 뭐 내용 아는 게 있냐라고 묻는 거 나는 그게 별로 폐하지 못한 방법이라고 봅니다. 자신들을 대상으로 의혹이 있다고 하는데 자신들이 그걸 조사를 지휘할 법무부 장관한테 직접 물어보는 게 국회에서 그것이 옳은 거냐. 국회의원들이 권력을 남용했다고 볼 수 있는 여지도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다. 국회의원들 스스로가 알잖아요. 국회의원직이라는 것이 뭐 이 국립대학 담벼락을 걷는 거기 때문에 이쪽으로 떨어지면 재선 3선이고 저쪽으로 떨어지면 네, 수갑이고. 콩밥 네. 드신다고. 자, 국회의원 정치라는 거는 교도소 담장을 걷는 일이다 뭐라는 얘기는 정치권에서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자, 의총 얘기로 다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탈당을 한다고 했을 때 20, 30명밖에 따라 나가지 않는다면 남아있는 새누리당 의원과 야당 의원들이 연합해서 개헌정국으로 이제 국면 전환을 시도할 수도 있다. 그런 예측을 해주셨는데 그렇다면은 대통령의 탈당도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건 아니로군요. 지금 그 개헌을 들고 노는 것은 대통령이 탈당을 할 때 대통령을 따라서 움직일 국회의원은 많지가 않을 것이다. 그러면 남은 세력들이 야당과 연합해서 개헌으로 몰고 가고 그 다음 개헌 의견 정족수가 3분의 2입니다. 네. 제적 과반수의 3분의 2. 자, 탄핵 정족수가 뭡니까? 3분의 2죠. 네. 싹 야당이 이번에 대통령이 국민들이 다 표 심판해 달라는 데 대해서 탄핵 대상이 네. 될 수도 있다. 선거법으로 선관위에 찔렀지 않습니까? 자, 그런 것까지도 포함해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에 보면 지금 이 비박계하고 비노계가 굉장히 자주 만난다. 네. 그래서 당을 같이 할 수도 있다는 걸 암시하는 기사가 났어요. 근데 정작 기사를 읽어보면 교수 몇 명이거나 현재 끈들어져서 오도 가도 못하는 국회의원도 못하는 중간쯤 있는 사람이 떠들고 다니는 이야기가 다예요. 근데 그것이 마치 뭔가가 큰 그림이 이루어질 것처럼 그렇게 별로 그렇게 실체가 없는 그런 얘기다, 기사를 이거는. 쓰는데 자, 국회의원들요. 자, 이런 어떤 큰 지각 변동이 일어날 것 같을 때 절대 빨리 안 움직입니다. 끝까지 버티고 있어다오. 다이하드 영화 네. 카피가 끝까지 버티고 있어다오. 네. 국회의원들은 다이하드예요. 왜? 앞에 몇 사람이 성질을 가서 한 명 뛰쳐나가면 네. 저 사람이 빠져 죽는가 안 빠져 죽는가 다 본 다음에 저 사람이 그래도 좀 살만하다 싶으면 그 다음에 서서히 처음에는 손가락 하나 넣어보고 네. 그 다음 발가락 하나 넣어보고 그러고 머리 들이밉니다. 이게 이훈재 선수, 이 국가대표 골키퍼를 오래 했던 이훈재 선수에게 좀 뭐랄까 신뢰가 되는 말이 아닐지 모르겠습니다만 이훈재 골키퍼가 쓴 책 제목도 막으려면 기다리랍니다. 네. 그러니까 페널티킥을 잘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먼저 짐작해서 오른쪽이나 왼쪽으로 몸을 날리지 말고 일단 상대가 차는 걸 보고 막아라. 그러니까 생각보다 인간의 킥이 그렇게 정교하지 않기 때문에 가운데로 날아오는 킥도 분명히 한두 개 있을 거다. 이런 네, 얘기죠. 네. 그러니까 아무튼 뭐 정치적 이익을 극대화하려면은 눈치를 보고 기다려라. 요거는 이훈재 골키퍼가 기다려라라고 하는 맥락과는 좀 다른 얘기네. 예,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2002년 12월에 당선되고 2003년에 이제 취임했잖아요. 네. 그 1년 내내 싸웠지 않습니까? 열린우리당 창단해서 나가기 전에. 예, 그러니까 DJ를 따르는 동교동과 네. 그다음 노무현을 따르는 친노 세력이 1년 내내 싸우다가 나중에 이제 떨어져 나갔죠. 네. 그때 떨어져 나갈 때 뭐였습니까? 백바지와 런닝구 싸움. 난닝구와 백바지 논쟁이 있었습니다. 네, 동교동계에 당 주변에 힘 좀 쓰시는 분들이 우통 벗고 당의 회의에 몰려와가 네. 야 이 자식들아 왜 임마 너희들이 몰려 들어와가 당을 차지하려 드느냐 하니까 백바지는 유시민 의원이 고향에 그 네. 선거에서 당선되고는 국회 처음 갈 때 백바지 입고 갔지 않습니까? 네, 하얀색 면바지를 입고, 그러니까 양복을 입고 가지 않고 하얀색 면바지를 입고 국회 선서를 해가지고 예. 또 논란이 됐었죠. 그러니까 동교동은 런닝구라고 하고 네. 그다음에 저기 친노는 백바지. 그래서 네. 1년 동안 런닝구하고 백바지가 피 터지도록 했죠. 왜 싸우느냐? 둘이 갈라설 줄은 알았어요. 자, 그런데 네가 하도 진짜 날 괴롭혀서 내가 죽지 못해서 나간다 이러려고 그러는 거거든요. 네. 지금 새누리당도 내부가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봅니다. 지금 오늘 이 유승민 원내대표 사태가요. 지금 새누리당의 비박 친이계는 수적으로 자기들이 우세하고 앞으로 야권을 끌어들여가지고 개헌이라든지 또 대통령을 압박할 수 있는 3분의 2 정족수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지금 노리는 것은 오늘 최대한 후유증이 많게 끝내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갈등을 봉합하고 끝내는 게 회의의 목적이 아니고 최대한 후유증을 남긴 채로 끝내는 게 회의의 목적이다. 네, 오늘 최대한 후유증을 남겨가지고 그 네. 후유증을 전부 청와대로 붙이는 거죠. 청와대로 빨리 날아가라고. 야, 이렇게 일반 상식을 뛰어넘는 분들이 많이 계시네요. 네, 그게 지금 목적이기 때문에 발언을 하는 거죠. 네. 만약에 그렇지 않고 일단 여기서는 시점상 싸우는 것은 불리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냥 굽히는 척하고 넘어가자고 한다면 제가 볼 때 오늘 발언 안 하죠. 그냥 몇 사람만 발언하고 박수치고 회의는 벌써 끝났어야 돼요. 네. 그럼 오늘 하는 것은 뭔가 하면 후유증을 계속 남기겠다. 그리고 그것이 외부로 알려지도록 전부 오늘 오후 석간부터요. 한 발언들이 전부 언론을 통해서 알려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발언을 하는 의원들의 목적은 내가 피해자다.
내가 당하는 사람이다. 요거를 강조하기 위한 것이다. 이런 네, 말씀이시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계파가 주장하는 입장이 훨씬 더 네. 이 도덕적이거나 명분상 우위에 있다라는 걸 갖다가 지금 국민 앞에 알리는 거죠. 네. 월간조선 7호로인가요? 8호로인가 지금 기억은 나지 않습니다만은 그 동교동계하고도 굉장히 인연이 있고 또 노무현 대통령과도 개인적인 인연이 있는 염동현 전 의원이 아주 격정 토론을 해놨더군요. 저도 그분 잘 압니다. 네. 같이 술도 몇 번 먹고 했죠. 그분의 글을 혹시 보셨습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열린우리당 창당할 때 그 노무현 대통령은 창당을 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주변에 하도 많아서 갈라서기는 갈라서는데 왜 갈라서는지는 모르겠다라고 본인에게 와서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고요. 또 하나는 그 염동현 전 의원이 문재인 의원에 대해서 아주 돌직구를 많이 날렸습니다. 네. 노무현의 친구라고 하지만 정작 노무현이 어려웠을 때는 단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다. 네팔로 트레킹이나 가고 네. 오히려 노무현 전 대통령이 문재인 후보를 부산시장 선거나 이런 데 내보내려고 굉장히 애를 썼는데 본인은 거부했기 때문에 가장 친한 친구로부터 그런 식의 외면을 당한 인간 노무현의 외로움과 서러움 이거를 곁에서 지켜보지 않는 사람은 모른다. 그래서 결론은 최근에 친노라고 하는 사람들 자기가 봤을 때는 정말 정치적 의리가 별로 없는 사람인 것 같다. 뭐 이런 취지였습니다. 또 노건호 씨가 노무현 정신을 아무데나 갖다 붙이지 말라라고 얘기한 것도 어떻게 보면 지금 새누리당 의원들에 대해서 얘기한 거라기보다는 지금의 그 새정년에 있는 의원들을 향해서도 동시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거다. 이런 게 이제 염동현 전 의원의 발언입니다. 제가 염동연 전 의원하고 친했죠. 네. 술도 같이 먹고 골프도 같이 친 적도 있고. 근데 그분의 입장은 노무현 대통령의 초기 캠프에 네. 자장 역할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무현에 누구 지지하는 의원도 하나 없을 때 네. 쭉부터 이렇게 왔기 때문에 그 뒤로 이제 노무현을 팔면서 뭐 대선 후보가 되고 오늘날 당을 장악한 사람들이 노무현 정신을 파는 부분에 대해서 네. 그분은 좀 분노할 부분이 많겠죠. 근데 아까 앞에 이야기한 노무현 대선 내가 왜 탈당해야 될지 모르는데 전부 당을 쪼개라고 해서 네. 쪼갠다고 한 말 전 정확하다고 봐요. 솔직히 말하면 뭐 노무현 대통령이 정치적으로나 이념적으로 그렇게 정교하거나 잘 알았다고 저는 보지는 않는데 네. 일단 노무현 대통령이 되고 나니까 지금 동교동계에서 정치 오래 해가지고 했던 선수들 네. 한마디로 DJ 선수들이 당을 장악해 있으니까 네. 결국 노무현 대통령 주변에 따라다니는 사람은 정치 현지가 일천한 사람이고 뭐 현역 의원들은 몇 명 있지도 않았습니다. 네. 그럼 그 다음에 2004년에 총선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뭐야? 당을 쪼개야 네. 완전히 새로운 세력들이 다 공천권 들어가고 공천권도 싸움이었죠. 들어가고 네. 또 장관 자리니 뭐니 수많은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자리를 자기들이 차지하지. 네. 동교동 DJ가 옆에 있는 한은 그 그늘에서 벗어나지 어려울 거라고 보고 뭐 계속 그렇게 노 대통령한테 네. 이야기했을 거라고 봅니다. 염동현 의원의 말은 노무현 대통령이 심지어는 후보로 확정되고 나서도 후보 교체론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후보 사무실에서 일하는 여직원 월급을 사비로 줬어야 했을 만큼 당의 지원이 없었다. 그래서 이제 분당이 필연적이었을 수도 있겠으나 본인은 아무튼 끝까지 분당에 반대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때 저도 후보 교체론을 냈던 사람 중에 네. 하나인데요. 제가 당시에 당을 봤을 때는 후보가 당선되니까 후보 주변에 사람들을 새로 당 밖에서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을 다 데리고 들어와서 네. 제가 당무회의에서 당의 홍위병들한테 장악된 거 아니냐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후보가 예를 들어서 당에 있는 인적 자원을 가지고 대선에 임해야지. 네. 후보가 뭘 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와서 당을 장악했다. 이렇게 제가 발언을 한 적이 있어요. 뭐 그분 말씀은 그렇게 또 이야기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저는 후보의 이념적 정체성이 당시에 새천년 민주당은 좌파가 아닌데 네. 왜 전체적으로 그런 식으로 가느냐 해서 저는 이념적인 문제를 내가 걸고 기자회견을 하고 탈당을 했습니다. 네. 근데 그런 어떤 부분으로 봤을 때 당시에 뭐 노무현 대통령 측 입장은 친노가 가진 그 이전에 정치를 하던 새천년 민주당과는 완전히 다른 그런 색깔로 당을 장악하려고 했겠죠. 그러니까 그 부분이 결국은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달라서 버린 계기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좌성향
일종의 좌성향의 운동권. 운동권 정서가 문제였다 이런 말씀인데, 자 그렇다면 다시 새누리당 의총으로 돌아가 보건데, 과거의 새누리당은 왜 이분들은 진짜 적들,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와 질서를 저해하려는 세력들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다가 당내 투쟁을 할 때만은 정말 머리끄댕이 잡고 싸우느냐, 이런 얘기들이 많았지 않습니까? 조갑재 선생도 그런 말씀을 하셨고, 이분들의 전투력은 항상 내부적으로만 발산이 되는 게 아닌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뭐 국가적으로 중요한 가치나 있는 이런 이분들, 예를 들어서 국정원법을 뭐 개정하자라고 야당이 들고 나섰을 때,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국정원 댓글 문제로 대통령 퇴진해야 된다고 했을 때, NLL 문제로 뭐 이럴 때 새누리당은 당력을 총동원해서 그렇게 강력하게 투쟁을 한 적이 있느냐?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지난 대선 때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냐 마냐 할 때 오늘날 지도부 사퇴해야 된다고 하는 이재호 의원하고 중진 몇 명이 부산의 자갈치 시장에 가가지고 듬성듬성 그냥 소주잔 놓고 선거운동하러 갔는지 소주 마시러 갔는지 진지한 선거운동이라고는 뭐 그래서 제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뭐 사돈집 논매듯이 설렁설렁 한다고 그렇게 제가 그때 그런 표현도 썼는데요. 조금 좀 바꿔보겠습니다. 사돈의 팔촌집 논매듯이. 그렇죠. 사돈 팔촌집이라고 하는 게 사돈집 논매는 것보다 또 조금 성의가 없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분들이 도대체 선거운동하러 간 옷차림이나 포스가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했고, 그 장면이 또 그러니까 박장대소를 나누는 장면이 뭐 언론에 많이 보도가 됐습니다. 많이 보도가 되죠. 그 도대체 선거운동하러 가가 자갈치 시장 가서 소주 마시는 모습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분들이 오늘날 지금 당의 내부에 이런 죽자고 정말 싸우지 않습니까? 뭐랄까요, 뭐 정치권에 해당되는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불의는 참아도 불이익은 못 참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러니까 오늘날 국회의원들이 자신이 가진 이념이나 가치를 위해서 싸운다, 아니면 당이 가지고 있는 이 정당이나 정책을 위해서 싸운다가 아니라 자신의 이해관계만을 위해서 싸운다 말이 정확해요. 한번 보십시오.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중에 자원외교라든지 방산, 뭐 포스코 비리, 특히 국민의 예산을 엄청나게 좀먹은 부분, 하베스트 같은 경우에는 뭐 앉아서 2조 몇천억을 해먹어버린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어떤 부분과 관련해서 새누리당 의원 누구도 저런 부분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슨 그 부패 척결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빨리 끝나라, 검찰이 무슨 국회의원들 등이 잡아가지고 자기 표결에 유리하도록 대통령한테 협조해주고 있다, 이런 논리를 전개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또 더 나아가가지고요, 예를 들어서 이번에 61개 법안이 1시간 만에 통과됐다. 정말 대통령이 수도 없이 국무회의 때마다 수석회의 때마다 법좀 통과시켜주라 했는데도 안 하다가 이번에 보니까 대통령이 화가 좀 많이 난 것 같으니까 에라 그거나 통과시켜주자고 야당 핑계대고 뭐 국회 선진화법이니 야당이 반대해서 안 된다는 법이 동시에 뭐 61개 법이 통과돼 버렸지 않습니까? 1시간 만에. 1시간 만에 61개 통과시키려면 1분당 1개 아닙니까? 1분 만에 법 1개 통과시킬 때 그 내용을 충분히 해당 상임위원회가 아닌, 법사위원이 아닌 사람이 알고나 통과시키겠습니까?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자, 야당이 투표에 참가 안 하고 빠졌는데요, 새누리당만 모여가 통과시켰습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걸 왜 안 했냐는 거죠. 그렇죠. 이걸 초장에 해줬더라면 박 정권이 그래도 업적이라도 좀 있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박 정권 업적을 없애려고 안 해줬습니까? 안 그러면 이 법 중에 이해관계에 무슨 안 맞아서 안 해줍니까? 그거 보면요, 국회의원이 하려고 마음 먹으면 하룻밤새요 역사도 바꿀 수 있어요. 대통령이 화내야만 움직이는 게 국회의원의 본질은 아닐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여태까지 할 생각이 없어서 안 해줬다는 거죠. 결국 결론은 그렇게 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 발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박 대통령이 사정 드라이브 강하게 걸 걸로 예측하십니까? 이 의미를 한번 짚어봐 주시죠. 저는 박 대통령이 오늘날 여당 국회의원들을 옛날처럼 청와대로 불러서 술도 한잔 나누면서 돈 봉투도 주고 다음 공천도 약속하고 또 자리도 주면 정말 박 대통령을 지금 여왕마마 폐하, 여왕 폐하여 만수무강하셔서 갓 블레스 이랬을 겁니다. 그런데 박 대통령이 그거 안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부 입이 이만큼 나와가지고 다 돌았었죠. 자, 이런 상황에서 소를 3마리 끌고 갈 수는 있어도 국회의원들 4명 이상을 끌고 가기는 어렵다라고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뭘로 끌고 갑니까?
당근하고 채찍 2개밖에 없는데 박 대통령 성격상 당근은 안 줄 겁니다. 뭐 자기 가족들한테도 당근 안 못 먹게 하는데요. 네. 그럼 채찍밖에 더 있습니까? 채찍. 그럼 채찍 가지고 끌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면 박 대통령은 그 현대식 채찍이 뭡니까? 사정, 부패 척결 아닙니까? 자, 그리고 국민들이요. 박 대통령이 하고 있는 창조 경제나 다른 여러 가지 4대 개혁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은 잘 안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많습니다. 네. 그럼 국민들은 부패 척결 하나만이라도 박 대통령이 확실하게 해가지고 대한민국의 사회, 정치, 모든 경제 수준을 굉장히 투명하게 만들어서 선진국 수준으로 조금만 다가가게 만들어도 이 박 대통령이 할 일은 다 하고 간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또 부패 척결을 시작하면 지지율이 확 오릅니다. 네. 자, 박 대통령은요 앉아서 뭐 도랑치고 가재 잡고 하는 네. 1타 뭐 쌍피가 아니라 1타 한 10피쯤 되는 이 네. 카드를 안 쓸 이유가 없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돈까지 주고. 네. 네. 자, 그렇다면은 박 대통령의 사정이라는 것이 무리한 드라이브가 아니고 어디까지나 법치에 입각한 법대로의 사정이라면 그 의미는 대한민국 현대사를 위해서도 적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신다는 말씀이네요. 예, 지금 법치인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같은 시대에서 돈이 안 먹은 국회의원을 돈 먹었다고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그 역풍부입니다. 네, 그거는 그거는 그건 안 불가능하기 되죠. 때문에요. 그 예를 들어서 부패한 부분이 있다 하면 고위청은 그걸 감수를 해야죠. 그걸 갖다가 저항하기 위해서 무슨 정치적 사정이라고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됩니다. 기회가 된다면은 뭔가 좀 의심스러운 대목이 이런 거였다. 구체적으로 여기서 뭔가 돈과 권력의 그 물밑 거래가 있었던 흔적 내지는 좀 짐작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요거를 하나하나 한번 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겠네요. 물론 오늘은 이제 방송 시간이 다 돼서 좀 어렵습니다만. 자, 국회의원들이 지역의 예산을 그렇게 몰두하는 이유가 또 국회의원들이 특정 법안에 그렇게 몰두하는 이유가 단지 그 법에 통과되었을 때 국민의 이익과 지역 예산이 배당되었을 때 지역 국민의 이익을 위해서 했을 것이다. 네.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부분에서요. 좀 틀다 보면 굉장히 많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네. 이게 중요한 게요. 국가 예산이 한 370조 정도 된다 하면 이렇게 저렇게 해먹는 국가 예산이 제가 볼 때 100조쯤 된다고 보기 때문에 정치인들부터 사정에 들어가고 고위공무원 사정을 하게 되면 제가 볼 때는 아마 국가 예산 중에 상당한 부분을 세금을 담뱃값을 안 올리더라도 그 옛날 담뱃값으로도 담배 피우게 할 수도 있을 정도로 네. 절약할 수 있을 거라 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제대로 집행됐는데 효율적이지 못했던 걸 빼고 네. 순전히 이 부패한 목적으로 전용돼서 사용되어지는 국가 예산도 엄청나게 많다고 봅니다. 방산 비리부터 네. 지금 한번 보세요. 공기업 비리들, 자원외교 비리들 보면 국민의 세금을 저렇게 해서 한 방에 한 3, 4조 날릴 수도 있구나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상당히 좀 어처구니 없는 일들도 간혹 일어납니다. 하여튼 모든 국민들이 저를 포함해서 반성하는 마인드로 미래를 향한 큰 꿈을 꿔봐야 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